지금부터 극한 수익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재입니다. 한 주의 마감, 우리 증시 코스피는요, 다시 2,500선 턱 밑에 섰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서 재차 힘을 내는 모습이었는데요. 미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예상을 넘어선 효능을 보였다는 소식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급격하게 커졌고, 특히 지속적인 달러 약세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유입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한 주 마감 코스피가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 다음 주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도 키웠는데요. 간밤 또 미 증시 역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앞으로 이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몰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다음 주 어떤 투자 전략으로 계좌의 수익 부풀어 갈 수 있을지 오늘 극한 수익에서 전략 제시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전망까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지금 궁금한 점이 많으신 분들 서둘러서 연락주세요. 서울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가 열려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1577-8265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에 대한 진단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지금부터 극한 수익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는 이분이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수익 출두요. 암행어사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또다시 한 주의 마감입니다. 벌써 11월의 둘째 주 마감인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올해의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 증시에서 또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이 때문인지 코스피 지수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주의 마감, 암행어사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우리 앵커님께서 한 주의 마감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한 해 마무리가 얼마 안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마무리란 것은 또 다른 시작 아니겠습니까? 네, 새로운 시작을 또 준비해야 될 그런 시작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이 온도차가 상당히 심했다라고 이 한 주를 좀 평가할 수 있는데, 일단은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또 대량으로 매도하는 그런 흐름들이 또 포착이 됐단 말이죠. 근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 체감상으로는 코스닥 종목을 많이 건드리시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한 주간은 그렇게 뭐 긍정적인 시장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또는 내년에도 계속 부정적인 시장이 연출이 될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증시가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좀 보시면 일단은 코스피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여주고요. 그 다음에 중형주들이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소형주들이 움직인단 말이죠. 참으로도 위아래가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이 주식시장에도 이 위아래가 있는 법입니다.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거기에 대한 낙수 효과로 중소형주들이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시장이 상승하는 근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환율의 추세란 말이죠. 환율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환율이 갑작스럽게 크게 하락한 모습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볼 수 있었는데, 지금 거의 1,100원 라인대도 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일단은 환율이 계속 하락을 한다는 것은 결국 워낙 강세장이요, 그리고 달러가 약세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달러라는 안전자산이 약세가 계속 진행된다면요, 그러면 이제 위험성 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위험성 자산이란 것은 우리 이머징 마켓의 주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 투자들이 대거 이머징 마켓 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이제 자본의 이동, 그런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니겠습니까? 5G라든지 뭐 AI라든지 아니 뭐 자율주행, 전기차, 수소차 뭐 그 외 등등 많은 새로운 기술력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 기술력들이 지금 현재 제품 수명 주기 이론상 도입기에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잘 잡아놓으시면 새롭게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그런 산업군들 종목들은 상당히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씨를 뿌려야 될 그러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강세 약세든 상관없이 추세를 생각하셔가지고 지금부터는 뭐 적은 돈이라도 계속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좋은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도 지금 이 정치적 정세라든지 또는 이제 뭐 대내적 그런 정세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변곡점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트를 좀 보자면요. 지금 코스피 흐름은 상당히 좋죠. 전고점 돌파를 하고 이제 2,600포인트, 2,500포인트 넘어서 2,600포인트, 2018년도 최고점 구간을 가려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 주처럼 외국인들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능히 3,000포인트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 민감주 부분에 있어서 수급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9월달 고점 부분을 돌파를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추세 자체로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뭐 시장이 크게 꺾이는 것도 없고요. 지금 이제 지지부진한 행보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차피 코스피로 들어간 수급들이 코스닥 쪽으로 살짝만 들어와줘도 제가 봤을 때는 상승 추세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적으로 경기 민감주에 대한 그런 상승 추세들을 보면서 계속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테마의 순환매가 또 가파르죠.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시장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한수익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오늘도 그런 종목들 제시해 드릴 거니까 한번 잘 골라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온도차가 좀 나와주면서 이러한 부분을 특징적으로 짚어주셨고요. 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주 이렇게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투자 계획 세워보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뭐 극한수익 하면서 맨날 하는 얘기죠. 그렇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 네. 네, 이 부분 항상 강조됐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우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새롭게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려 효과가 이제 90% 효과가 있는 저 화이자에서 이제 백신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화이자뿐만 아니라 이제 모더나에서도 백신이 뭐 나왔다라고 하고 그리고 뭐 셀트리온 쪽에서도 뭐 이제 치료제라는 백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 백신이 과연 안전할까? 만약에 백신이 나오더라도 이게 바로 상용화가 될까?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이 부분 좀 이제 보셔야 되겠고, 백신이 이렇게 개발이 되더라도 영하 70도에서 이 유통을 해야 된다면 콜드 체인 해가지고 이제 유통을 쫙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어떻게 될지 또 이제 관건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이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좀 이제 대거 늘어나면 이 백신이 아무리 상용이 돼봤자 좀 소용이 없다는 그런 안정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실 이제 불확실성을 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대거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원래는 2자리냐, 3자리냐 이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100명이냐, 200명이냐. 200명대.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다시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1.5단계 그리고 2단계 이렇게 또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주들도 지금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뭐 그렇게 뭐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걱정하는 부분이 아니라요. 어차피 과거에 한번 나왔던 이슈입니다. 과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고 나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종목들 찍어 놓으시면 충분히 단기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에
했던 내용들 그대로 복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목 찍을 때도 과거 했던 그대로 이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극한 수익에서 그런 포인트 잡아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계좌를 든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포인트들 우리가 콕콕 짚어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잘 시간 보내시면서 종목에 대한 힘, 매매할 수 있는 힘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극한 수익 도전주 저희가 흐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 시간 공개되고 있는 전략인데요. 11월 첫째 주 제시해 주셨던 전략, 네온테크요. 굉장히 반짝반짝하게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최고 수익률 24%대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빠른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어떤 모멘텀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제가 드렸던 모멘텀은 일단 반도체 특허 관련된 그런 모멘텀이랑 그다음에 이제 드론 그 두 가지 모멘텀이 있었어요. 최근에 드론 관련주들이 한번 변동성을 보였었거든요. 사실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성공 투자하기 위해서는요. 딱 한 가지 전략만 하시면 됩니다. 아주 단순한 전략인데요. 이 제품이 출시가 되면요. 이 제품 수명 주기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도입기, 그다음에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 이렇게 제품의 수명 주기론이 있거든요.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도 뭐 유아기, 성장기, 청년기, 장년기, 네. 중년기 이렇게 거치지 않습니까? 네. 제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결국 어디다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장년기 아니면 뭐 노년기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투자를 하더라도 유아기, 성장기 여기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시작하는.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도 도입기, 성장기에 들어가는 그런 종목들을 사놓으면, 투자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성장기, 성숙기를 거치면서 상당히 큰 주가 상승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온테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단기적인 목표가는 3,500원 드렸지만 사실 장기적인 목표가는 어디까지 열려있는지 모르는 그런 시점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드론입니다. 사실 지금 뭐 우리나라라든지 전 세계 상공에 드론이 정말 활성화되어 있지 않죠. 결국에 드론 산업이란 것은 도입기에 위치해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구간에서 드렸던 것 같아요. 요 라인에서 들어가지고 충분히 목표가 돌파를 해줬는데 일단은 기술적 자리로 봤을 때도 한번 상한가 나오고 나서 눌리는 자리가 나왔단 말이죠. 눌릴 때 거래량 없이 눌리고 그리고 21선을 타고 옆으로 수평 이동하는 이런 상태란 말이죠. 최근 들어서 급등 패턴입니다. 최근에 한번 눌렸다가 거래량이 쭉 빠졌을 때 종목들 다시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한 그런 흐름들이 많거든요. 네온테크는 그러한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네온테크라는 종목으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도입기에 위치한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투자를 하자. 이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도입기에 위치한 이런 투자 포인트 아이디어 우리가 잘 기억해 보면은 좋은 또 매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온테크 앞으로의 전망도 좀 기대가 됐는데요. 다음 종목도 좀 기대가 커집니다. 대우부품에 대해서 바로 지난주 전략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마 내년 초에를 바라보면서 전략을 미리 선취 전략으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흐름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항상 생각을 하는 것이 2019년도는 2020년도를 준비해야 되고 2020년도는 2021년도를 준비해야 그게 이제 현명한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항상 1년, 2년 뒤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실제로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제가 이제 2020년도는 이제 진단키트가 잘 갈 것이다라고 2019년도에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20년도는 이제 미래차가 이제 2021년도에 크게 갈 것이기 때문에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래차 관련된 종목들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강조드리면서 자율주행, 그 다음에 전기차, 수소차 이 부분으로 강조 많이 드렸었거든요. 대우부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차 관련주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미래차 관련된 종목이죠. 사실 수소 관련된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상당히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전기차 부분이야 뭐 미국에 테슬라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 수소차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강국이란 말이에요.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의 수소 트럭을 좀 이제 수출하는 그런 이제 경지에 이르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 관련된 종목들은 내년에
상당히 또 좋아질 것이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 관련된 수혜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추천드린 자료가 바로 이 자료입니다. 장대 양봉 아니지만 양봉이 하나 나오고 나서 음봉이 양봉의 몸통 안으로 들어가는 전형적인 양음양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강조를 드렸고요. 바로 9% 상승세가 나오고 그리고 거래량 없이 또 하락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일단은 정배열이 만들어졌어요. 11선과 21선과는 골든크로스 나오고요. 50, 20, 60, 120 정배열이 나왔기 때문에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넘어가는 역정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시세 탄력 기대해 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월봉 주봉을 봤을 때 상당히 저점 구간에 있습니다. 만약에 주봉도 정배열로 돌린다면 제가 봤을 때 전고점 충분히 탈환 가능할 것이다 말씀드리겠고, 목표가까지 잘 홀딩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우부품이 어느덧 한 주 사이에 7%대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다음 종목은 바로 KL넷인데요. 이 종목은 더 빠른 수익률입니다. 12%대의 수익률 흐름 짚어주시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보안 관련주거든요. 결국 이제 제품 수명 주기론상 도입기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이제 종목이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IT 기술력들이 계속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 정보라는 이런 사생활 보호라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진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KL의 보안 관련주로서 상당히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드렸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또 이제 상승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목표가를 터치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 상승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잘 들어가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11월 제시되었던 극한 수익 전략 저희가 AS 진행해 드렸고요. 잠시 후 또 새로운 승부수들이 공개되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종목 고민을 해결 위해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속 시원한 상담 도와드릴 건데요. 먼저 전화로 시청자님 연결해서 만나볼게요. 자,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바로 이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네. 종목 고민되시나요? 아, 이거 메탈엑스고요. 1,780원에 25%인데 네. 네, 어떻게 좀 할지 도와주세요. 예, 메탈앱스 1,570원에 비중 20% 두고 계시는데요. 언제 매수하신 종목일까요? 이거 2년이 넘었어요. 2년이요? 와. 네네. 그래도 저번에 한번 상담을 받고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 단가를 좀 낮춰놨거든요. 네, 예. 매수 단가 8월달에 한번 상담을 받고. 알겠습니다. 메탈앱스 평균 단가를 낮춰놓은 상황인데요. 현재 2년이면 굉장히 또 오랫동안 고민을 하셨을 종목일 것 같습니다. 메탈앱스에 대해서 바로 상담 진행해 볼게요. 아베거서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메탈앱스 1,5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아니요, 2,100원대에서 단가를 계속 낮추고 네네. 추가 매수를 낮춰놨는데 네네. 아, 연말까지 연초까지 시집중 방문만 기다리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네. 최근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또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그리고 메탈앱스가 새로 사업을 하는 게 또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이번에 실적 발표한 거 보셨어요, 혹시? 그 실적은 저 돌아서 흑자로 그렇죠. 전환됐다고 하는데 네네. 그리고 화장품 진출을 한다고 하는데 네네네.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거 탈모 치료제요? 네, 그렇죠. 그걸 탈모 시장 2년 전에 진출. 네, 들어갔어요. 그렇죠. 네.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될 게 메탈앱스라는 종목이 계속 지금 적자로 유지가 되고 있던 거 아셨죠? 네, 계속 4년 적자 기업인데 근데 이번에 실적이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 이게 사실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상승 모멘텀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흑자에서 흑자를 내던 종목들은 뭐 그렇게 시장에 큰 관심을 받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종목들은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메타랩스가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리 시청자님 평단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은 네, 충분히 화장품 확보가 주나.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관련된 이슈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그거는 이제 확실하게 나와야 됩니다. 네, 화장품 관련주들은 일단 제품 수명 주기론상 완전 성숙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기, 뭐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를 거쳐서 완전 쇠퇴기에 들어간 그런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습니다. 근데 그런 사업에 진출한다고 해서 과연 뭐가 달라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그 화장품보다는 탈모 치료제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겠고, 일단은 흑자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2,000원까지는 열어놓고 보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 반등하려면요, 시진핑이 방한을 해야 된다는 확실한 이슈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언젠지 모르겠지만 몇 월 달에 온다, 뭐 연내 방문한다,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방문할 것이다, 이런 확실한 얘기가 있어야 그래야 이제 변동성이 크게 생길 것 같습니다. 뭐 매수가 1호는 가까요, 근데. 네, 그럼 충분하죠. 네, 그렇게 뭐 크게 하락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1년도 걸릴까요? 네네, 너무 제가 봤을 때는 한 3개월 안에 결핍 한번 날 것 같아요. 3개월 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2년 정도 보유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차피 매도 보통 누르기 전까지 손실이 아니죠, 그렇죠?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사실 뭐 기술적 분석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 위로 올라오는 거 기다리시고, 그리고 이제 시진핑 방문이 확실해질 때까지 한번 잘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좋은 일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적자에서 이번에 흑자로 전환하면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보시면서 좋은 수익 연결해 가시길 바랍니다. 메타랩스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청자님. 네, 전화가 잠시 끊겼네요. 저희가 그 사이에 문자창에 올라온 고민 종목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자창에 있는 고민들 가운데 많이 올라왔네요. 어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일양약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88,000원이고요. 비중 30%입니다. 아이고, 망했어요. 살려주세요, 어서님이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저희가 어서 도움 챙겨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일양약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거래량 없이 좀 하락을 하다가 이번에 좀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좀 심하신 것 같은데, 이런 자리에서는 일단 반전형 양봉을 먼저 기다려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빠진다고 해서 바로 그냥 잘라내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도지형 캔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영망치 양봉형 캔들, 외국인 매수세와 동반되면 영망치 양봉형 캔들을 좀 이제 기다려보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1선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71,000원까지는 좀 기다려보시고요. 71,000원을 어떻게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전략을 꾸려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양약품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71,000원 어떻게 돌파하는지 이 여부부터 체크해 보시고요. 이 이후에 또 저희에게 전화 한번 더 주세요. 저희가 또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저희가 전화로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두 번째 시청자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요. 예,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요? 네. 예. 이 종목 저희가 알아봐 드리면 좋을까요? 네. 예. 그럼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매수 가격과 비중도 알려주세요. 68,000원에 50%요. 68,000원에 50%. 비중 50%. 68,000원에 비중 50%요? 네. 아이고. 이 종목 7만 원 가기 전에 매수하신 종목이세요? 아니면 이후에 매수하신 종목이세요? 7만 원 전에 아이고. 한 두어 달 된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러면은 이제 77,000원대까지 가는 거 보셨겠네요. 아니요, 못 봤죠. 매도 타이밍 놓치셨구나. 아니, 그 후에 그 7만 원대 가고 그 후에 매수한 거예요. 아, 그 밑에서 매수하셨어요? 네네네. 눌렸을 때.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서 그럼 최근에 매수하신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68,000원에 비중 50%. 현재 비중이 좀 많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희 전문가님께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전문가님,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입니다. 네. 종목에 대한 상담 도와주세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파마 리서치 프로젝트 매수를 하셨네요. 네. 이제 그냥 고속도로 쫙 지나가다 보면 항상 보이는 기업이죠. 네. 근데 이 기업 보시면 상당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이냐면 그 연어에서 추출해가지고 이제 무릎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네. 원래 무릎을 치료하려면 이제 이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 파마 리서치 프로젝트에서 개발하는 이 기술이 비수술 치료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연어의 그 뭐에서 뭐 추출해가지고 뭐 성분을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인기가 좋다 하더라고요. 그거 이제 제품이 이제 콘주란이라고 하는데 계속 이 실적이 계속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은 뭐 그렇게 크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 종목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2015년도에 상장하고요. 지금 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제가 아까도 방송 초입 구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도입기, 성장기, 그리고 성수기, 세태기, 제품 수명 주기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철저하게 도입기에 위치해 있는 그런 종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 뭐 장기 투자도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10만 원 능이 넘어갈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제 비중이 너무 크시잖아요. 50%. 네네. 네,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뭐 그렇게 뭐 크게 많이 하락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65,000원이면 지금 뭐 65,000원 지금 뭐 해봤자 뭐 10%도 안 빠졌잖아요. 그렇죠? 아니, 68,000원인데. 아, 68,000원이에요? 자, 네네. 68,000원이면 네. 지금 이제 한 10% 정도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네. 일단은 뭐 56,000원 라인대, 자 56,000원 라인대가 네. 지금 이제 지지 구간인데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 긍정적으로 계속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네. 일단은 8만 원 넘어가는 거 그거 보셔도 충분히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코삭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지지부진했던 것은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를 안 했기 때문에 반등을 못한 것이고요. 이제 코스피 수급들에서 코삭 수급으로 넘어가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빠른 반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회사의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한 8만 원까지 목표가 들어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엊그제 기관이 한번 매수세가 들어왔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걸 좀 좋은 신호로 봐야 되는 건지. 그렇죠. 기관은 어차피 기술력이나 재무나 이런 쪽으로 투자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예, 시청자님, 그럼 이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의 기술력을 믿고 우리 잘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래 구간으로 56,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8만 원 돌파 여부 체크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 다음에는요, 문자창에 있는 고민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접수된 고민 가운데 이 종목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성첨단 소재를 고민하고 계시네요. 비중 50% 가지고 있는데 진입 가격은 4,790원, 현재가 4,180원, 평당가가 4,180원, 현재 가격이 종가가 4,180원입니다. 대응 어찌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오성첨단 소재 매수 가격 4,790원에 비중 50% 두고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 종목 하면은 저는 의료용 또 대마가 네.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렇죠. 최근에 바이든 관련주로서 변동성을 보였던 종목인데 이 종목 너무 위험할 때 들어가셨어요. 완전 쌍봉 때린 자리에서 들어가셨거든요. 자, 이런 매매는 상당히 좀 이제 조심하셔야 되겠다라고 좀 강조드리겠고, 일단은 종목이란 것이 쌍봉이 만들어졌으면요, 그대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쌍봉이 만들어지더라도 이게 헤드앤숄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어깨, 자 지금 왼쪽 어깨 가격대가 지금 4,900원인데 일단은 4,900원까지의 기술적 반등 한번 노려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만약에 지지 구간을 잡으시면 3,950원, 3,950원 라인대 지지 구간 잡으시고 목표가는 4,900원 라인대 한번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성첨단 소재 이 종목의 타이밍이 좀 아쉬운 것 같은데요. 아래 구간으로 3,950원 제시해 주셨고요. 위쪽으로 4,900원 제시해 주셨으니 이 가격대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저희가 함께 풀어봤습니다. 이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극한 수익 도전주 하나씩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 도전주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서 또 오프닝에서 제품의 수명 주기의 중요성, 우리가 투자 포인트 잡을 때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도입기에 위치한 종목들, 그런 모멘텀을 우리가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종목들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이번에 좀 테마성 종목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빠르게 그렇죠. 가는. 좀 빠르게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준비했는데, 아까 방송 초입 구간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또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상당히 저는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또 이제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앵커님은 요즘에 쇼핑하실 때 어떻게 쇼핑하세요? 저번에 물어본 것 같은데. 복합 쇼핑몰에 갑니다. 복합 쇼핑 가세요? 저 요즘에 그 인터넷으로 많이 시키거든요. 핸드폰으로. 네, 핸드폰으로 이제 주문 많이 시키거든요. 전자결제를 많이 그렇죠. 하죠. 네, 전자결제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자주 이용한 사이트가 있어요. 쿠땡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이트 있는데 회사 저도 많이 관련된, 이용해요. 네, 굉장히 이제, 빨라서. 그러니까요. 그 회사 관련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동방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동방이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게 대표적 이제 물류 관련된 종목이죠. 그래가지고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좀 늘어나가지고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금 격상이 되면 그러면 이제 다시금 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들어요. 최근의 흐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의 흐름이 지금 쌍봉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8월달, 9월달에 쌍봉을 만들었는데, 지금 중요 포인트가요, 쌍봉의 저점. 자, 쌍봉의 저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죠. 사실 이 쌍봉의 저점 자리가 상당히 큰 매물대 구간인데, 그 매물대 구간을 돌파했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좀 이제 의미 있는 매수 심리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오늘 추천주는 극한 수익 추천주는 동방 준비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한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제가. 네, 극한 수익에서 추천 들어가지고 한 30% 이상의 수익이 한번 나왔던 그런 종목인데, 다시 한번 더 타이밍이 맞기 때문에 추천 드리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목표가는 2,400원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손절가는 한 2,0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자, 시초가에 한번 시가 이하로 한번 월요일날 들어가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동방을 통해서 이미 30%대의 수익률을 보여줬던 그런 전략인데요. 그만큼 잘 알고 또 더 확률 높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방에 대한 가격 전략은요. 매수 가격은 월요일 시초가, 그리고 목표 가격은 2,400원, 손절 가격은 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극한! 화이팅! 을 외치면서 두 번째 극한 수익 도전주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두 가지 힌트로 제가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주신다면요? 네, 최근에 또 코로나19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또 물류가 많이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배송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공급을 좀 늘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포장재 또는 이제 골판지, 뭐 택배 박스 그런 거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이제 공급하는 그러한 회사를 좀 이제 두 번째 추천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극한 수익도 그렇고, 극한 종목도 그렇고요. 두 번째 극한 종목도 그렇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데 대한 반사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이제 골라봤고요. 이런 종목들은 항상 빠르게 움직이는 점, 이 점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또 우리가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을 빠르게 노려볼 수 있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헌데 이 가격적인 부분도, 이 타이밍,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암행원사 전문가님. 그럼 이러한 종목 이슈는 있는데 위치는 좋습니까? 네, 그렇죠. 상당히 좀 이중바닥을 그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즘 대부분 종목들이 이 이중바닥,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상승한 경우가 많습니다.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차트상 기술적 분석으로 했을 때도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극한 수익 도전주 두 번째 종목에 대한 힌트 살짝 들어봤는데요. 잠시 후 방송 말미에 종목명이 공개되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끝까지 고정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 시간에만 공개되는 극한 수익 포인트 강의 기다리고 있습니다. 암행어사 전문가의 극한 수익 강의 만나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는 2021년도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 게 중요하죠. 오늘도 2021년도 어떤 종목이 대시세가 나올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연구를 해볼 것이고요.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 잘 골라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2021년도 대박 종목을 찾아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한 5번째 시간까지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차피 지금 2020년도는 거의 다 갔단 말이죠. 이제는 2021년도를 준비하셔야 이제 되는 그런 시즌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2019년도에도 제가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얘기를 해가지고 2020년도 때 크게 가지 않았습니까? 2020년도는 과연 어떠한 종목들이 대시세가 나올지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고민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일 이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바로 백신이죠. 백신과 이제 코로나. 그리고 2020년도는 거의 뭐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그런 해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뭐 이때까지 많은 전염병들이 있었지만 이 전염병 중에서도 가장 좀 이슈화 됐던 그런 전염병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과거에 이제 사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종플루도 있었고, 그 다음에 메르스도 있었고, 많은 질병들이 있었지만 사실 이번 코로나보다는 그렇게 뭐 난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가 상당히 좀 극성인데, 자, 그런 코로나도 이제 좀 종식이 되려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미국의 유명 제약사죠. 화이자에서 백신을 개발했는데 그 백신 개발자가 적어도 1년 안에는 코로나를 이제 종식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백신 개발자니까 뭐 자기 백신들을 홍보하려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자, 일단 공식적으로 1년 안에 이제 뭐 종식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도 이제는 좀 물러날 그런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코로나19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덮치면서 어떻게 됐었죠? 모든 경기가 싹 마비돼 버리고 그리고 이제 뭐 국가와 국가 간의 교역도 어느 정도 중지되고요.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코로나19가 만약에 종료된다면 그러면 이제 전 세계 경기가 상당히 좋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관련된 종목들의 이제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상당히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화이자 이어서 모더나에서도 자, 백신을 좀 이제 공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90% 예방 효과가 있는 바이러스 90% 예방 효과면 엄청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이자, 모더나에서 지금 이제 백신을 뭐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아니면 또 셀트리온 이런 쪽에서도 계속 백신과 치료제 관련된 얘기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코로나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구간에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줄어나고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봐야 될 문제고요. 일단은 코로나19가 언제 완벽하게 종식이 되고 언제 끝날지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항상 고민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어떤 시세 탄력이 나올지 그 부분을 꼭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 꼭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은 과연 어떤 상황인가, 과거의 흐름과의 대비를 했을 때 지금은 과연 어떤 상황인가, 역사를 보고 지금의 흐름을 좀 우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죠.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그러면 이제 3차 산업혁명 시대는 과연 어디였나? 바로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 초반에. 자, 2000년도 초반이 3차 혁명 시기고요. 그때 전염병이 생겼는데 어떤 전염병이 생겼죠? 그렇습니다. 바로 사스라는 전염병이 생겼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었는데, 자, 사스가 끝나고 나서 3차 산업혁명 대시세 나왔거든요. 무려 7년. 자, 무려 7년 동안 자, 상승을 해줬습니다. 2000년도부터 쭉 2007년도까지 대시세가 나왔다는 것이죠. 이때 이제 닷컴 버블이라 해가지고 IT 기술주들 상당히 크게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자, 3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자, 개인 PC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이 나온. 인간과 인간이 연결되는 그러한 이제 산업혁명 시대에 이 전염병이 끝나면서 엄청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08년도, 2009년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이제 2G폰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그러한 시대적 변곡점이었죠. 자, 원래 핸드폰이란 것은 전화하고 문자하고 사진 찍고 이런 용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뭐 개인 투자분들 다 핸드폰으로 주식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개인 투자 대부분 핸드폰으로 뭐 카카오톡 하시고 그리고 뭐 많은 거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도 하시고. 그러니 이제 핸드폰의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시기가 바로 모바일 혁명 시기죠. 이때는 어떤 전염병이 발생했죠? 신종플루가 발생했습니다. 항상 이 시대적 변곡점에는 이 전염병이 크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쭉 빠졌다가 무려 4년 동안 대세 상승이 나옵니다. 이때도 많은 종목들이 막 6,800% 올라가고 2,000% 올라가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1,000% 가는 거야 막 기본으로 막 20개, 30개 이렇게 나오던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이런 시세, 이런 대시세 장세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 흐름인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원래는 인간과 인간이 연결되는 그런 시대인데 이제는 인간과 사물이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시대고요. AI, 5G, 뭐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이때는 어떤 전염병이 발생하죠? 코로나19가 발생합니다. 자,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시대적 변곡점에 발생을 하고 어떻게 되죠? 코로나19가 끝나면 제가 봤을 때는 5년, 6년도 충분히 반등이 가능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드려요. 자, 3차 산업혁명 시기 사스가 끝나자마자 7년 갔습니다. 자, 코로나19 끝나자마자 제가 봤을 때 4차 산업혁명 시기로서 5년, 6년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는 점, 이 점을 강조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잡아야 된다? 이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는 그런 종목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그런 종목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우리나라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바로 이 두 가지 모멘텀이거든요. 일단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원래 이 시장이라는 것은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요, 시장에 관심을 받아야 되거든요. 시장에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모멘텀이 제일 세냐? 이 모멘텀이 제일 센 거예요.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는 이 모멘텀.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도 원래 공부 5등 하던 친구가 2등 해봤자 별 관심을 못 받아요. 하지만 뭐 갑자기 50등 하던 친구가 갑자기 12등 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난리 나거든요. 온갖 추측과 온갖 관심 다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종목이 정말 강한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기업과의 모멘텀. 자, 글로벌 대기업과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안정된 이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멘텀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멘텀을 만족을 하면서 이 제품 수명 주기 이론상 도입기 위치에 있는 종목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도 뭐 유아기, 성장기, 뭐 청년기, 뭐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가잖아요. 인간도 이렇게 생명주기 사이클이 있는데 제품이라고 없겠습니까? 제품이 출시가 되면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딱 4개의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어디다 투자해요? 요 성숙기, 쇠퇴기 이제 다 죽어가는 쇠퇴기에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도입기에 위치해 있는,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입기에 위치하는 제품이요, 그리고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고 있고, 그리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그런 종목이 2021년도에 아마 대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이제 강조를 드리겠고, 자, 과거에 어떤 종목들이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대시세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KMW 전형적인 5G 관련주, 5G 하면 지금 도입기에 위치해 있는 그런 산업이죠.
그런 산업에 관련된 종목이고요. 이 종목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고 글로벌 대기업 뭐 에릭슨, 노키아와 협력을 맺으면서 무려 3,000원이었던 종목이 8만 원까지 2,250% 상승합니다. 2,250%. 지금 신풍제약 2,000% 갔다고 해서 엄청나다 하잖아요. 그거 하나 잡으면 인생 역전했다는데 이 KMW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잡았으면 2,250%.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고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기 도입기에 위치해 있는 요 세 가지 모멘텀을 충족한 KMW가 무려 2,250% 갔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한 개만 잡아도 된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종목은 애플, 글로벌 대기업 애플 다들 아시죠? 애플의 FPCB를 납품한 이력이 있는 종목이. PCB 납품하기 전에는 상당히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으면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000원짜리 종목이 68,000원까지 갑니다. 6,800%입니다. 신풍제약 2,000% 갔다고 우와 대단하다 하시잖아요. 거기에 3배가 간 거예요. 그거보다 3배가 간 거예요. 무려 4년 만에. 4년 동안 6,800% 갔어요. 엄청난 상승세 아닙니까? 이런 종목도 결국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었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고 그 당시 도입기였던 스마트폰과 관련된 그러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 BH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의 그런 뭐 FPC 이런 것들 납품하면서 2,000원에서 3만 원까지 무려 1,200% 상승한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 결국에 이 제품 수명 주기 이론상 도입기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대기업 협력 모멘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적자에서 흑자. 이 적자에서 흑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을 때 이 시장의 관심을 싹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뭐 M&A 이슈라든지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이슈만큼 강력한 이 이벤트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외제조 마찬가지죠. 국외제조 그래핀 관련된 이슈. 그래핀이라는 것은 어차피 제품 수명 주기 이론상 도입기에 위치한단 말이죠. 지금 그래핀이라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이 꽃, 예? 이 새로운 신소재의 이 핵심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그래핀 관련된 이슈를 이 구글과 어느 정도 연관이 되면서 무려 2,200% 상승했죠. 300원짜리가 8,000원 갔어요. 이것도 결국에 이제 도입기냐, 도입기. 도입기에 위치하는 제품을 취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2,200% 쫙 상승합니다. 이런 종목들을 지금 잡아야 된다는, 지금도 이런 초입기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승인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떻죠? 900에서 11,000원까지 1,200% 상승했는데 글로벌 대기업 아디다스와 협력을 맺었고요. 그 다음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무려 1,200%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대시세에 나온 종목들 봤을 때 공통점이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 공통점을 가지고 지금 이 공통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있냐 없냐 이것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과감하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기업이거든요. 어떤 기업이냐면 이 기업은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바로 11시 30분 온라인 방송에서 제가 이제 공개를 할 겁니다. 토요일도 공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일요일도 공개를 할 거니까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글로벌 대기업의 광학 필름을 납품한 기업이에요. 그리고 그래핀을 취급하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 도입기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글로벌 대기업 협력 모멘텀이 붙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1,000원대예요. 주가가 1,000원입니다. 1,000원대. 상당히 매수하기에 부담 없는 그러한 가격대라는 점을 강조드리겠고 그리고 분기 적자에서 흑자로 성공을 했습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모멘텀이 다 겹치는 그런 종목이에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에 상당히 크게 한번 변동성을 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 어디서 공개한다? 11시 30분, 이 방송 끝나고 11시 30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모두 다 공개 가능하니까요. 우리 관심 있으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2021년도 대박 시세 한번 도전해 보실 분들은 꼭 들어오셔서 이 종목 선침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시세 나오는 종목들의 공통점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암행어사 전문가의 무료 방송 여러분들 열리니까요. 함께 참석해 보시면서 좋은 비법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암행어사 전문가의 무료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스마트폰으로도 시청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극한수익 검색해 보시면 극한수익 홈페이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암행어사 전문가의 무료 방송 참석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시면 암행어사 전문가의 얼굴 그 밑에 빨간색 박스 반짝이는 버튼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 참석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신 방법을 통해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시청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시장에서 대시세 나오는 방법 공통점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극한수익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암행어사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MJ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와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그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